사실 신경치료가 아픈 치과 치료로 악명이 높은 것은 맞지만 막상 주위 친구들의 반응을 물어보면 꼭 다 죽을 만큼 아팠다고 하는 건 아니죠. 생각보다 어떤 친구는 마취할 때만 아프고 난 별로 안 아팠는데 라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아픈 거였을까? 그리고 신경치료가 제대로 됐으면 그 후에는 안 아파야 되는데 왜 난 신경치료 후에도 아팠던 걸까? 오늘은 신경치료 통증 왜 나만 아픈 건지, 그리고 신경치료 후의 통증은 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셔도 신경치료 통증에 대한 대부분의 걱정이 사라지실 거라 믿습니다. 신경이 죽은 것까지는 아닌데 돌아올 수 없는 염증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PG, 즉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마구마구 분비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얘 이름을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얘 때문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먹는 진통제도 이 PG가 덜 나오게 해서 우리에게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이치인 거죠. 내가 만약 치과 오기 전날부터 묵신거려서 잠을 잘 수 없었다던가 얼음을 물고 있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상태야말로 지금 신경이 돌아올 수 없는 염증 상태가 돼서 PG가 마구마구 분비되어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PG가 아무리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해도 마취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프게 처음부터 당최 주사를 왜 찌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굿잡. 아주 똑똑해요. 사실 이론적으로 마취만 잘 된다면 신경치료를 하든 사랑니를 뽑을 때 뼈를 드륵 쳐서 쪼개서 뽑건 우리는 아픔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한 염증 상태에 있게 되면 뭐랄까 그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 주위가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이것이 마취약을 잘 퍼지지 못하게 하는 코팅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기름 안에 우리가 물을 확산시키려고 해봤자 둘이 섞이지가 않으니 튕겨 나가겠죠.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마취를 아무리 해도 한 앰플 더 꽂아도 한 앰플 더 꽂아도 결국은 죄송합니다 하고 구멍을 치아에 뻥 뚫고 신경을 노출시킨 후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신경에 마취를 넣어야 이런 참극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죠. 즉 처음에 우리가 염증 상태가 심해서 아파서 왔을수록 신경치료 도중에 우리의 통증을 느낄 확률과 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환자분들을 봤을 때 그렇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처음에 막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들어가지 않은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썩은 부위가 꽤 깊어서 신경과 가까워서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드러나게 되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마취가 제대로만 됐다면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파서 오신 분들은 속수무책 없이 당해야 되냐? 이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치과 가기 전에 미리 진통제를 복용하고 가신다면 치료 중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유의한 효과를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논문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논문도 있어요. 딱히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효과를 봤다는 분도 존재하고요. 술 전에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해가 될 것이 딱히 없습니다. 또한 치과에서의 진통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치과 의사들 90% 이상이 동의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술 전에 진통제를 먹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어떤 진통제가 좀 더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의 진통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신경치료가 끝난 후에 아픈 건 왜 아픈 걸까요? 치과에 3번 정도 방문해서 엄청 고생하고 무서움에 떨면서 치료받았는데 아프면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야. 혹시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통증의 양상을 한번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큰시큰 거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욱신거린다든지 아니면 온도에 의해서 그 부분에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면 안에 신경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지게 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통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팔, 다리에 관절, 관절강, 인대 등이 있듯이 치아의 뿌리도 잇몸뼈의 인대를 통해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부분에 염증이 많이 심했거나 아니면 신경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자극하게 된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대가 삔 상태처럼 치아의 인대도 삔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삔 것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수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이런 불편감이
반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통증이나 온도에 의해서 유발되는 통증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회복되는 과정인 거니까요. 오늘의 결론, 신경치료 중의 통증은 우리가 신경치료 전에 느꼈던 통증의 정도를 어느 정도 따라가게 돼 있다. 즉 우리가 치과 가기 전부터 많이 아파서 왔다면 신경치료 중에도 마취가 잘 안 되고 아플 확률이 매우 크다. 이럴 경우 미리 진통제를 복용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처음부터 막 아팠던 것이 아닌데 신경치료를 들어가게 된다면 그렇게 신경치료 도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낄 확률은 매우 낮으니 긴장을 푸셔도 된다. 신경치료 후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자발적이거나 온도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면 불편감은 수개월 지속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과격한 식사만 삼가자.